오늘은 본인 명의의 은행 입출금 계좌 안전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통신사 가입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심 교체나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내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니 그 불안과 분노가 매우 크신 듯합니다. 비대면 대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말씀부터 은행과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차근차근 그리고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즘 많은 분들이 비대면 거래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진 시대이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커졌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를 도용당하면 내 통장 잔고가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버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 대출은 당장 없애라 혹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모두 금지해달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비대면으로 되는 모든 금융행위를 전면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도입해 놓았고 단번에 없애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만 일단은 당장 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부터 실천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이름으로 새로운 대출이나 새로운 계좌 개설을 함부로 못하게 미리 막아두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런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은행에서 신청을 해야 하거나 은행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어느 은행을 가야 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거래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나 다행인 것은 일부 은행에서는 한 곳에서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도 다른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같은 곳에서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은행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가 자주 쓰는 은행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은행에 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해주세요. 대부분 창구 직원이 바로 알아듣고 처리를 해주실 텐데 혹시라도 잘 모르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다면 비대면 계좌나 비대면 대출이 전혀 안 되게 막아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분이 해당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산 등록을 해서 내 이름으로는 함부로 새로운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차단해 줍니다. 대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이라는 용어를 직접 말씀하시면 내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해주지요. 이 차단 서비스를 해놓으면 내가 필요해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다시 은행 창구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왜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의무 적용하지 않는가 하고 아쉬워하시는데요.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국민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을 느끼고 계시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은행을 방문하셔서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개설해둔 입출금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막아둬도 이미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좌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해서 돈을 빼가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해지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이미 있는 계좌의 예금과 적금은 이 차단 서비스만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안내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아예 쓰시지 않는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편하게 쓰고 계시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결국은 스스로 계좌 보안을 더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나 금융권에서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비대면 대출 자체를 금지해라, 비대면 계좌 개설을 무조건 막아라 등의 강경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건도 기껏 유심을 교체했는데도 뭔가 찝찝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계좌와 대출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유심을 복제당하거나 개인정보를 털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금융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5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내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려고 했던 문자를 발견해 다행히 피해를 막으셨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 하는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차단 서비스를 해놔도 해커가 쉽게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은행 창구에 직접 신분증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라도 장벽을 하나 더 쌓아두면 해커들이나 사기꾼이 내 계좌를 마음대로 만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세 곳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주 거래 은행을 찾아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과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신청합니다. 이때 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다른 은행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은행은 전국 어디서든 내 명의로 진행되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행은 자기 은행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을 받으신 뒤 자동 적용이 안 된다면 다른 은행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번거로워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이걸 다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느냐, 은행이 책임지고 알아서 차단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비판을 하십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은행과 통신사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사고는 은행이 쳐놓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결국 이제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는 은행도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금융권도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을 여러 번 찾아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하게 대출이 실행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편리해진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보안이 뚫렸을 때 입는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진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면 해커가 못 뚫도록 보안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통신사가 문제다, 통신사가 유출된 정보를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유심 털려서 지금 다들 난리인데 결국 왜 내가 은행에 가서 이런저런 신청을 해야 하느냐 하고 억울해하십니다. 다시 말해 통신사에서 확실히 막아주지 않고 내 정보가 노출되어도 제대로 책임을 안 지니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로 통신사가 거대한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움직이셔서 혹은 모바일 앱이라도 잘 살펴보셔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과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꼭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간단히 반복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메뉴 중에 보안 관련 항목이나 계좌 개설 차단 또는 대출 차단 같은 기능이 있는지 찾습니다. 거기서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없다면 창구에 직접 가야 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원에게 물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과 여신거래 안심 차단 둘 다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거나 서류에 서명하게 해주실 겁니다. 끝나면 이제 누군가가 내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대출을 신청하려고 해도 막히게 됩니다. 이후 내가 정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때에는 잠시 해제를 해야 하므로 그때는 번거롭더라도 다시 은행을 찾거나 특정 은행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후에 원하는 업무를 마치고 다시 차단을 걸어놓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건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 앱으로 안심 차단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왜 이런 정보를 정부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송이나 언론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안내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런 라디오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정보를 나누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신경 쓰면 좋을지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낯선 링크나 메시지는 누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서 대출 승인 안내나 가족 지인 사칭 문자까지 다양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이 오면 혹시
내가 의뢰했던 대출인가 싶어 착각하고 누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해커가 심어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내 금융정보가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메시지나 링크는 무조건 의심하고 바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내 중요한 인증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면 잠금장치와 비밀번호가 강력해야 합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앱 접속 비밀번호나 이체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은 서로 다르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같은 번호로 통일해 놓으면 해커가 하나만 알아도 줄줄이 뚫리는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계좌마다 잔고를 너무 많이 넣어두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털릴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계좌를 분산해서 관리하시거나 오랫동안 안 쓰는 계좌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안 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삭제하시고 필요하면 새로 발급받아서 쓰시는 게 안전하겠죠.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렇게 번거롭고 복잡한 세상이라니 한숨이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창구에 직접 가야 하니 귀찮다고만 느꼈는데 이제는 너무나 편리해진 탓에 사기꾼들도 같이 편리해졌다는 것, 그게 문제이지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아날로그 시절이 더 낫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전면 제한하자는 주장이든 아니면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든 무엇이 되었든 목소리를 내고 개선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휴대폰 보안에 신경 쓰고 낯선 링크는 누르지 않는 등 기본적인 습관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유심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 피해가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면 대출을 막아달라,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느냐 같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댓글들을 보면 다들 한결같이 왜 이런 제도를 그냥 두느냐, 금융권과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저 역시 바라지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내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안심 차단 서비스부터라도 실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간혹 차단 서비스 해봐야 소용없으면 어쩌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장벽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럿이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적어도 비대면 대출이 본인 모르게 실행되는 일만큼은 미리 막아둘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한 은행 창구에 가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과 여신거래 안심 차단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대출 심사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출 실행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차단이 이미 걸려 있어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작은 수고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 먹고 그래, 나도 당장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해야겠다 하고 결심하셨다면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평일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먼저 둘러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뒤늦게라도 창구에 가보셔야 합니다. 신청이 당장 가능한가, 언제부터 된다고 들었는데 하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일부 지방은행처럼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되거나 지점 방문이 필수인 곳도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게 있는 모든 은행 계좌가 궁금하시면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숨은 계좌를 찾아주거나 내 이름으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필요 없는 계좌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해지하거나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는 차단 서비스가 걸려 있는지를 함께 체크하시면 더 확실하겠죠.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보면 비대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융권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휴대폰 개통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심지어 적금과 보험 해지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처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내 정보로 다른 사람이 제멋대로 사고를 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니 극단적인 해결책이라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 대다수는 실제로 비대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필요로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계셔서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대면으로 처리하는 게 안전한 건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시 해제해서 쓰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번거롭다 매번 은행 문턱을 드나드느라 힘들다 하실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자산이 털리면 그것만큼 더 억울하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스트레스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내 이름으로 새 통장이나 대출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서 무단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합니다. 셋째,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그리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의 보안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계좌나 인증서는 삭제하거나 해제합니다. 넷째, 모르는 링크나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전화 등 의심스러운 것은 절대 열지 않고 무시하거나 차단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평소에 함부로 넘기지 말고 유심이든 통신사든 혹시 의심 상황이 생기면 재빨리 통신사나 경찰, 은행에 문의하여 대처합니다. 끝으로 이런 목소리를 듣는 정보와 금융권, 통신사가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도 더 간편하고 확실하게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비대면 거래를 원하는 사람만 풀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해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이 귀찮게 나서야 하느냐? 은행이랑 통신사가 먼저 책임지고 막아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바뀌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내 소중한 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오늘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어 은행 지점에 가서 상담받으시고 혹시 모바일 앱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앱 메뉴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두루 나누며 많은 분들의 댓글에 담긴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비대면 대출 없애라, 은행이 책임져라, 통신사가 문제다, 정부는 뭐 하는 거냐 하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걸 보니 피해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내가 먼저 움직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시고 행동에 옮기신다면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나 가족, 지인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말해주시고 직접 도와주실 수 있다면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서툴러서 오히려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 전화나 문자도 쉽게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낯선 전화를 받으면 절대 믿지 말고 자녀나 가족에게 먼저 물어보시라 하고 얘기해 두시길 권합니다. 한편으로 은행에서 이런 사기 사건이 터지면 본인 부주의가 아니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 통신사도 우리는 해킹 피해자다 하면서 책임을 미루기 일쑤고요. 결국 이런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더욱 많은 분들이 계좌 안전장치에 대해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론만 간결하게 들어가자고 했지만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려다 보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은행 고객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과 여신거래 안심 차단,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자, 이런 결론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이라도 바로 실행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의 금전적 자산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조금의 불편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금융권, 통신사에 대한 불만과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하되 그 전에 내 몫의 안전 대책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좌 안전관리와 비대면 대출 차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피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작은 의심을 놓치지 않고 혹시 모를 피해를 막아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